차액지대로는 얘가 뭐 얘기한 건 이거죠. 사실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 세 명의 그 뭐라 그러지? 선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선수는 누구입니까? 워커예요. 워커. 워커. 왜 레어로 얘기해야지? 워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 소장농이지. 소장농. 소장농. 나 영어로 쓰고 싶다. 영어를 못해서. 그 랜드 빌린. 암튼 그리고 여기는 지주. 지주. 난 국어 선생님이야. 자, 지주. 괜찮아. 자, 그래서 일꾼을 고용해서 소장농이 누구를 고용해? 일꾼을 고용하고 지주는 소장농한테 빌려준 요런 맞물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장농이 뭔지는 알아야 돼. 소장농이 뭐야? 땅의 주인. 얘가 땅 주인. 그러니까 건물주야. 건물주. 건물주. 쉽게 얘기하면 차액 지대론이니까 이건 뭐냐면 땅의 값을 얘기하거든. 땅을 빌리는 대가인데 그게 차액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이론이 차액지대론이거든요. 그래서 땅 짓자가 땅의 주인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건물주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 원장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장들이 되겠죠. 그죠? 사업주들. 그리고 얘네는 뭘 하는 거야? 조교를 뽑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고 C라는 지역이 있어. 근데 이게 비옥도가 다르단 말이야. 비옥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는 인구가요 좀 적을 때였어. 얘네가 살 때는. 그래서 인구가 적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C까지 다 경작하지 않아도 비옥도가 최상급이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로 볼게요. 그러면 인구가 적을 때는 사람들이 A에만 경작을 해도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의 요 땅의 가격이 빌리는 게 뭐 예를 들면 지대가 뭐 5만 원이라고 그냥 할게. 5만 원이야. 5만 원인데 인구가 얘 친구 누구야? 리카도의 차이지대로. 리카도의 친구가 누구였어? 멜서스였지. 프렌드 멜서스. 멜서스는 뭘 얘기를 했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 그랬어. 멜서스가 한 얘기도 좀 기억을 해줄래? 인구가 사람들이 도덕적 자제력을 잃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했어. 우리는 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기하급수는 뭐다? 2의 n승으로 커지는 걸 말한다 그랬어. 2의 1, 2의 2, 2의 3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인구는 기하급수로 느는데 식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산술급수적으로 는다 그랬어. 그래서 산술급수는 뭐야? 1, 2, 3, 4 이렇게 는다 그랬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하급수적, 얘는 산술급수적이니까 식량이 인구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린 나중에 다 뒤질 거다 기하로. 뭐 이런 얘기를 멜소스가 굉장히 잿빛의 미래를 암울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멜소스란 말이야. 근데 멜소스는 부자였지. 그렇지만 리카도가 더 부자였지. 리카도는 왜 부자인 애한테 자기 유산 3분의 1이나 주는 거야? 참나. 아무튼 그래서 날 주지. 자, 이 구의 경제상 5만 원인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한 거야. 차익지대론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A를 경작해서 요걸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도덕적 자제력을 잃은 것에 대한 이유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까지 A 플러스 B까지 경작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내가 B까지 저기를 해야 돼. 빌려야 돼. 그럼 얘네도 5만 원에 빌려주겠지. 지주가.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는단 말이야. 왜? 비옥도가 더 있으니까. 비옥도가 더 있는 데다가 내가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A에 대한 지대가 6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대한 지대가 6만 원으로 상승할 거야. 여기는 5만 원이라고 치면. 그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이렇게 돼서 플러스 나중에 A, B에서 C까지 우리가 경작해야 되면 지대는 7만 원으로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도 그만큼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럼 그 소비자는 이퀄 누구야? 생산자야. 워커라고. 소비자가 노동자야. 맞지? 노동자 일꾼이야. 그럼 소비자가 노동자니까 노동자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는 가격 자체가 높아지면 얘네 뭐가 높아져야 돼? 임금이 높아져야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경제학적 이론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얘네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만 결정된다 그러거든. 임금의 결정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는가?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수준의 결정 자체가 삶을 겨우 먹고 살 만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즉 왜냐하면 니네가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니? 소비자가 그거를 비싸게 사야 되는데 비싸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월급이 올라야 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알지? 근데 임금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밥값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임금도 올라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차익지대론을 이해를 하려면 멜서스의 이러한 것도 같이 아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임금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론도 같이 아셔야 이 차익지대론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임금을 누가 줘요? 소장농이 줘야 되잖아. 그럼 소장농은 이거를 이런 가격을 주고 빌려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 가격을 올리면 봐봐. 가격을 올리면 마치 얘한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뭘 해야 돼? 워커들에게 뭐 해야 돼? 임금을 더 높은 임금을 제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또 남은 이익으로 뭐를 해야 돼? 지주한테 뭐를 해줘야 돼? 높아진 지대에 대한 부담을 져야 돼.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얘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왜? 임금을 통해서 뭐 했으니까. 여기에 가격을 대고 있잖아. 그러면 둘 다 패자야. 얘네 둘 다 패자라고. 누가 승자야? 가만히 있는 얘가 승자야. 얘는 아무것도 안 해. 얘는 졸라 열심히 일하고요. 그죠? 얼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네일샵 좀 갔다 올까? 이러고 있는데 돈은 여기서 생긴 모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간다? 지주가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건 절대로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건강한 사회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가장 건강한 사회는 내가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내가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가장 건전한 사회인 거야. 생각해봐. 모두가 주식을 한다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아무것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만 한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그 주식 자체가 없어질걸? 기업이 뭔가를 생산해야 그 기업이 상장되고 주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모두가 그 주식에 매달려서 주식 넣고 빼고만 하고 있다니까? 온 국민이? 그 무슨 그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있냐고. 뭔가를 생산해야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를 생산할 걸 생각해야 되지 내가 돈을 많이 벌 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회는 망해. 그래서 주식이 안 좋은 거예요. 펀드 매니저분들 죄송합니다.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주식이 안 좋은 기능만 있는 건 아니지. 왜? 예를 들면 선생님처럼 또는
뭐 스티브 잡스처럼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보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돈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뭘 못해?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투자를 받는 게 좋겠지. 그럴 때 주주들을 모아서 야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줘. 내가 나중에 이윤이 생기면 너네한테 돌려줄게. 원래 이런 개념이라고. 근데 이게 투기로 변질된 거죠. 응? 그래서 저에게 투자해 주실 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이 건물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건물주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나는 나중에 건물주가 될 거야. 돼야 돼. 왠 줄 아니? 내가 70이 돼서 자액지대로는 이럴 수는 없잖아. 어? 아 이거 너무 70 좀 그랬나? 90 정도 돼야 되나요? 어쨌든 그럴 수는 없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도 노후를 생각해서 뭔가 대비를 해놓는 건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뭐 건물주가 되든 뭐가 되든 지속적인 뭐 아니면 돈을 좀 쌓아놔서 내가 일을 못하는 병원에 누워 링게를 꽂고 있을 때 병원비는 내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지 말거나 아니면 뭐 돈을 쌓아놓지 말고 다 써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이 건물주이지 말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건물주가 됐다면 내가 이 건물을 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잘 사용하게끔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띵까띵까 놀아야지 건물주 돼서 놀아야지 그런 거는 사회 악이야.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응?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살 생각을 안 하고 놀 생각으로 자빠졌어. 사회 악 같은 새끼들아. 아 정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노는 거 자체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회가 돼야지. 응? 그거 뭐 자랑이야? 무슨 차 뽑고 뭐가 자랑이냐? 이 식충이 같은 완전. 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차액지대론을 하기 때문에 차액지대론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주 새끼들한테만 세금을 물리게 sure. 지주만 only 지주만 세금 내. 차액지대론의 결론이에요. 아셨죠?